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진춘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 그리고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등 두 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이제 공포를 했는데요. 유일하게 이 반대표를 던지셨더군요.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5대 경기도 교육감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제 경기도 교육감 4년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이 교육감 지내시고 도의회에 진출하시는데 뭐가 좀 다르던가요? 글쎄 이거 행정을 제가 오랫동안 하다가 또 의회 와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게 많이 있죠. 그렇군요. 속상한 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말씀해드렸습니다만 이 유급보좌관제 도입 또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이 두 조례안 재의결 당시에 의원님께서 이 둘 다 이제 반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반대하신 이유가 뭡니까? 글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가 말이죠. 네. 이제 56년에 시작했다가 61년에 또 이제 5.16 혁명으로 이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1991년도 제3대 때부터 시작해서 3대, 4대, 5대, 6대까지 네. 무보수 명예직이 했어요. 방역위원이.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제7대에 와서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유급제로 이게 바뀐 것입니다. 네. 도 광역위원들이. 이제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제 광역위원이 131명이 돼 있고 이들의 이제 1년간 유급 예산이 한 80억이 소요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유급 보좌관 131명을 둔다면 1년간 지금 한 20억 예산을 이제 10개월, 이제 10개월치를 세워놨습니다만 약 한 20억 내지 30억이 또 소요되거든요. 네네. 이와 같이 이제 이 주민들의 어떤 의무 부과나 또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혈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혈세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어디에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이런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셨군요. 이제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 허재한 의장과 함께 말씀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 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13조 4항에 의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의 인사의 독립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원이다 이런 얘기죠. 예. 이제 지방 분권 촉진법의 자치단체가 어떤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소위 지방 분권 촉진법 특례법을 가지고는 특별법을 가지고는 이 조례를 제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사실 이제 의회에서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좌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공포한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보좌하는 인력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보좌관제를 두면은 좀 의원들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전문성도 높이는 데는 기여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의원 보좌관제를 둔다는 이 전문성이 과연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선 페이가 말이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수준 가지고는 1인당 정말로 전문성 있는 인력이 보좌관으로 들어오겠느냐. 의원들의 잔심부름이나 하려면 그냥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보좌관이 확보되면은 의원들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효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보좌 인력을 확보를 하려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의 뭐 우리 도의회 의원들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죠. 그러게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 네. 어떤 좀 도움에 도와주는 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예. 뭐 느끼고 있습니다. 예. 도와주는 인력이 필요하다. 근데 네. 이제 그 도와주는 인력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뭐 또 예산이 뭐 20억, 30억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선 이 도의회 의원 자체가 현재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다가 이제 유급제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네.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도 없이 또 이제 그 보좌관제를 줘서 유급제를 갖는다는 것은 그 도민들이 우선 그 허락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뭐 그 도민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물론이죠. 뭐 이제 도민들이 이런 얘기죠. 과연 네. 너도 참 고생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보좌관을 둬야 될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그 공감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주민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받들고 또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진춘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5대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셨죠. 자, 이제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네네.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네네. 다음으로 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권에 대한 좀 그 의견을 네네. 여쭙고 싶은데 네네. 이 지난주에 그 허재한 의장은 국회의장이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듯이 광역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또 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글쎄 이제 이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네. 국회는 국회 입법 사법 국회라는 기관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이 반드시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장은 이 지방의회는요. 네.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속의 의회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해주기 전에는 법적으로 의장이 인사권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방 그 의회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이제 독립기관이 아니고 자치단체 속의 의회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사처장에게 네. 의사처장에게 인사권의 일부 예를 들면 뭐 사무처의 그 기능지 뭐 저기 특정지 뭐 이런 그 사람들 몇 사람을 결정지 뭐 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사무처장에게 그 위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사권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채용, 선발서부터 시작해서 전보, 승진, 퇴임 이런 것까지 다 확보해야 인사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 사무관급 이상 서기관, 뭐 부이사관, 이사관 이런 고위공직자의 정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원을 주지 이 의회에 주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의 독립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네. 하겠다. 무슨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아주 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 간에 지금 법정 다툼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습니까? 글쎄 뭐 법정 다툼은 여하튼 이유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도민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렇죠? 네. 도민들의 이제 불안을 조성하게 되고 또 정치 불신을 낳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 시점에 와서 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총선 또 내년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짚고 나오는 것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계기는 돼요. 국회의 입법화를 촉진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또 이제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그럴 수 있겠죠. 인센티브를 의회가 가지고 압박할 수는 있죠. 그런 걸로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어떤 이 의회가 이걸 법적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고 다만
또 이제 어차피 법부로 간다면 법에서 이걸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군요. 예, 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정리가 갈등을 되면 야기하지 않게 정리해둘 필요는 있다. 또는 이 정치권들이 이슈화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진춘 의원이었습니다. 제5대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었죠.